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초능력을 가진 부모들과 그 초능력을 물려받은 자식들의 이야기를 그린 K-히어로 액션 시리즈 무빙이 디즈니 플러스에서 1회부터 7회까지 한 번에 공개됐는데요. 8회부터 20회까지 매주 수요일 4시에 한 편씩 공개된다고 하니 매주 1회씩 감질나서 어떻게 버티나 싶어요. 전 1회부터 7회까지 아주 재미있게 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강풀 작가가 직접 드라마의 각본을 집필하여 웹툰에서는 미처 전하지 못한 등장인물들의 깊이 있는 서사와 새로운 캐릭터, 새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번개맨 정계도의 이야기는 좀 아쉬웠지만 프랭크라는 새로운 인물은 충분히 매력적이었고 한효주 배우가 혼자 아들을 부양하는 버석버석한 엄마 연기를 너무 잘해서 기대하지 못한 감동도 있었습니다. 많이 먹고 자주 먹는 봉석이와 희수에 떠오를 것 같은 설레는 감정도 좋았고요. 1회부터 7회까지 한 번에 공개되는 바람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은데요. 제일 먼저 프랭크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프랭크는 초능력을 가진 은퇴자들의 명단을 가지고 PDA로 지시를 받아 그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다가 결국 장주원에게 제거당했습니다. 그런데 프랭크는 과연 진짜로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뒤에서 자세히 톱파볼게요. 프랭크는 웹툰에는 없는 캐릭터였습니다. 웹툰에는 북한과 남한의 대립이 중점적으로 진행되었다면 2023년에 공개된 20부작 드라마에서는 미국에 대한 이야기가 추가되었어요. 국가안전기획부 제5차장 민용주는 과거 초능력자들을 이용한 비밀 조직의 수장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작전을 수행하기 전에 미국에게 사전 승인을 받았었는데요. 미국은 은퇴자들이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에 살아있는 물증인 은퇴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청소부 프랭크를 보냈죠. 1회부터 7회까지는 미국에서 보낸 프랭크가 핵심 빌런이었다면 8회부터 20회까지는 7회 엔딩에 등장했던 북한의 비밀 조직이 빌런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한국에 온 프랭크의 첫 번째 타겟은 진천이었습니다. 진천은 골프채를 밧줄처럼 비비 꼴 수 있는 괴력을 가진 초능력자였지만 빌딩 창문으로 내던져져 추락해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죠. 머리 터진 거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이후에서 프랭크는 암호명 봉평을 제거했습니다. 봉평은 전기를 마음대로 이용하고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기억을 읽어낼 수 있었는데요. 버스 운전을 하는 정계도의 아버지이기도 했죠. 프랭크는 봉평의 전기 공격에도 감전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프랭크 또한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초능력자여서가 아니라 자가 재생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프랭크는 장희수와 장주원처럼 다치지 않는 인물이었죠. 엔젤 헤어를 운영하던 나주는 뛰어난 사격 솜씨와 더불어 투시를 할 수 있는 초능력을 갖고 있었는데요. 프랭크가 머리에 가위가 박히고 목이 칼로 베어도 총을 맞아도 멀쩡한 걸 본 나주는 프랭크에게 넌 어중간하다. 구룡포가 널 죽일 거다 라는 말을 남깁니다. 이는 프랭크의 재생 속도가 구룡포 장주원보다 늦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랭크와 장주원의 대결을 말하기 전에 프랭크의 출신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 개인적으로 프랭크의 서사 전 너무 슬프더라고요. 분명히 진천과 봉평 나주를 무참하게 죽인 빌런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도 과거에 누군가를 무참하게 죽였던 요원들이었잖아요. 즉 프랭크도 자기 할 일을 했을 뿐인 선택받은 개새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프랭크는 미국에서 키워낸 초능력 요원이었습니다. 코드네임 F는 알파벳 순으로 6번째 아이라는 뜻이었죠. 프랭크는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강제 입양되었어요. 프랭크의 부모들이 아들이 초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자신들의 자식을 미군 정보부에 팔아넘겼죠.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초능력자들을 양성하여 그들의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장사를 하려 했습니다. 미국은 프랭크를 강제 입양 후 한국의 모든 기록을 삭제했고 프랭크는 아이오와의 옥수수 밭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어린 프랭크는 함께 훈련을 받던 친구들의 죽음을 슬퍼할 줄 아는 아이였지만 훈련을 거듭하며 죽지 않기 위해 점차 감정을 배제해버리며 사람이 아닌 괴물이 되어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의 초능력 은퇴자들을 제거하며 프랭크는 이상한 점을 느낍니다. 초능력이 유전되기 때문에 프랭크는 은퇴자들뿐 아니라 은퇴자들의 자식까지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었는데요. 한국의 은퇴자들은 자신의 자식들을 숨기려 합니다. 프랭크의 부모가 프랭크를 팔아넘긴 것과는 아주 달랐죠. 봉평은 프랭크가 자신을 제거하러 온 인물이라는 걸 알자마자 아들 정계도와 찍은 졸업사진에서 아들의 얼굴을 도려냈습니다. 프랭크가 자신의 자식은 제거하지 못하도록 정체를 알 수 없도록 한 것이었는데요. 다만 사진에 정원에서 배우고 국가에 이바지한다가 너무 크게 적혀 있어서 정원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라는 걸 알 수밖에 없더라고요. 나주에게 자식이 있다면 장례식에 올 거라고 생각한 프랭크는 나주의 장례식에서 양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양아들은 어머니한테 친딸이 한 명 있긴 했지만 10여 년 전에 고등학생 때 병으로 죽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전 이 말이 거짓말일 것 같아요. 국정원 사람들이 양아들에게 미리 말을 해서 나주의 딸이 죽었다고 말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장례식에서 비춰준 한 여자의 정체가 나주의 투시 초능력을 물려받은 친딸일 것 같더라고요. 나주가 좋은 엄마였다라는 양아들의 말을 들은 프랭크는 이때부터 감정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자신의 부모는 능력을 갖고 있는 아들을 팔아넘겼는데 왜 이들은 자식을 숨기고 지키려 하는지 의아했겠죠. 프랭크가 받아보지 못한 부모의 사랑이었으니까요. 한편 다음 타겟인 17번 이미연을 제거하러 남산 돈가스에 간 프랭크는 이미연이 가게에 들어오는 봉석이를 향해 손님인 척 인사를 하고 주문을 받는 모습을 본 후에 봉석이를 떠받고 봉석이가 이미연의 아들이라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이미연도 아들의 정체를 숨겨 지키려고 하고 있었죠. 프랭크가 이미연을 제거하려던 그 시간 민용준 차장은 주한 미국 대사관 마크를 불러 동맹국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며 너희 나라에서 날아들어온 새의 날개를 분질러버리지 않으면 외교 문제로 공식화할 테니 제거 작전을 종료하라고 합니다. 민용준 차장도 구세대엔 관심이 없었어요. 은퇴자가 너무 많이 알아서 골치 아픈 건 민용준 차장 쪽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은퇴자들을 특별히 보호해줄 생각은 하지 않았죠. 미국이 은퇴자 제거를 하지 못하도록 막은 이유는 다음 세대의 초능력자들이 세상에 노출될까봐 극게 걱정돼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딱 한 놈만 노출되면 수십억 대의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로 쫙 퍼질 테니까요. 주한 미국 대사관 마크는 프랭크에게 17번 이미연의 제거를 보류하고 8번 장주원을 제거하라고 지시합니다. 프랭크가 트럭으로 장주원을 몇 번이고 밟는 거 너무 잔인하지 않았나요? 장주원을 지디겨 놓았으니 당연히 죽었을 거라 생각한 프랭크는 임무를 완료한 줄 알고 PDA의 메시지도 전송했는데요. 장주원이 죽지도 않고 살아서 차 밑에 매달려 따라왔습니다. 프랭크한테 너 나오라고 하는 장면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장주원과 프랭크 두 사람의 대결을 보니 확실히 프랭크보다 장주원의 재생 속도가 훨씬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나주가 프랭크를 보고 어중간하다고 한 거였어요. 장주원은 뼈가 부러져도 프랭크보다 먼저 회복되었고 목뼈를 부러뜨려도 죽지 않았습니다. 구룡포 장주원은 프랭크의 머리를 터질 정도로 가격한 후에 트럭에 불을 지르고 자리를 떴는데요. 근데 그거 아시죠? 죽은 사람도 다시 봐야 하는 거. 사실 이 장면만 봤을 때 프랭크는 북한의 비밀 조직이 등장하기 전 딱 7회까지 소모해버린 캐릭터인가 싶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프랭크가 이대로 죽을 것 같지 않습니다. 프랭크는 정계도를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줬습니다. 정계도는 아버지 봉평의 기억이 담긴 건전지를 만진 후에 택배기사 옷을 입은 머리 긴 남자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걸 알게 됐고 길에서 우연히 프랭크를 만나자 버스를 몰고 돌진했죠. 솔직히 굉장히 약해 보이는 전기 능력으로 프랭크에게 덤볐어요. 정계도의 싸움 실력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니까 한참 모자랐고 전기를 이용하는 파워도 스킬도 약한 편이었죠. 프랭크가 충분히 정계도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죽이지 않고 살려주더라고요. 지시받은 타깃이 아니라 죽이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은퇴자 부모들이 죽기 직전까지 숨기고 싶었던, 지키고 싶었던 자식들에 대한 마음을 애도하는 듯 했습니다.
웹툰 무빙 이후의 이야기 브릿지에는 무빙에 등장했던 북한의 재생 능력자가 장이수와 장주원 곁에서 그들을 지키게 되거든요. 브릿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생각에는 프랭크가 그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괴력과 재생 능력을 가진 프랭크가 불이 난 트럭에서도 살아남았을 것 같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장주원만큼 빠르지는 않기 때문에 화상은 좀 입었을 것 같고요. 살아남은 프랭크가 정계의 돌을 살려줬던 것처럼 장이수를 살려주는 상황이 펼쳐지고 이후 장주원과 장이수의 곁에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프랭크가 이미 장주원의 동료로 추정되는 봉편과 진천, 나주를 죽였는데 어떻게 프랭크와 장주원이 한편이 될 수 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프랭크도 그저 과거 장주원과 같이 지시를 따랐을 뿐이죠. 프랭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정원고등학교에 있는 경비 아저씨와 미화원 아주머니의 정체와 그들이 정원고등학교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희수가 예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던 신혜원의 정체도 톱아볼 건데요. 무빙 이후의 이야기, 브릿지를 보신 분들은 신혜원의 정체를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도 계실 테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영상 들고 날라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아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